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툴을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응의 자발성, 자발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연력학 함수를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시간에도 머리가 아팠어요. 지난 시간에도 엔트로피라는 거 했잖아요. 오늘은 좀 더 명쾌한 자발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함수를 도입하게 될 거니까요. 기대를 가지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표현을 선생님이 하면서 당부를 하며 마무리했냐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자발적이야 라고 표현함에 있어서 무질서해져 라고 하는 의미로 엔트로피의 변화에 대한 내용 델타 S가 0보다 커요 라고 하는 내용을 했던 내용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델타 S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델타 S의 전체 값이 0보다 큰 것이 그 반응이 자발적이야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델타 S 전체라고 하는 건 뭔데? 그렇죠. 개와 주의를 모두 다 고려한 그 값이 0보다 커야지만 자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 라고 했었죠. 자, 이제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와 주의, 네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자, 또 한번 삼각플러스 그려보도록 할게요. 삼각플러스 안에 몽실몽실 개, 자, 그거를 뺀 나머지를 주의라고 논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드는 이러한 걱정, 또 여러분들이 드는 어떤 불신, 뭐 이런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개는 알겠어요. 개는. 왜? 물질을 지칭하면 되니까. 반응물, 생성물. 도대체 주의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주의. 자, 이 반응물과 생성물에 해당하는 주인공이 담겨져 있는 반응 용기, 그 주변에 있는 공기, 그 주변에 서 있는 선생님, 그 좀 더 가 있는 선생님, 좀 더 많이 가 있는 선생님. 우리는 주의를 어디까지 한정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중요한 건 그 반응이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개와 주의를 또 항상 고려하래. 왜? 델타 S 전체가 0보다 커야지만 그 반응이 자발적일 것이기에 델타 S 전체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 S 개와 주의를 모두 고려해. 그런데 주의를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하면 좋겠어? 답답한 거죠.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면 주의를 좀 없애볼까? 주의에 대한 항을 뭔가 좀 다른 요소로 얘기해볼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개의 엔탈피 변화와 주의의 엔트로피 변화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 자, 봅시다. 주의의 무질서함이다 라고 하는 표현, 주의의 엔트로피 변화가 되겠죠. 그들은 개로 추입하는 누구에 의해서? 열에 의한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반응계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은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발열. 그러면 발열, 네, 개에서 주위로 열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위의 입장은요, 완전 신나요. 왜? 열 나왔으니까. 주위의 입장은 좀 더 열 에너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무질서해지려고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발열 반응으로 진행되는 개라면 그 주변에 무질서함은 커져요, 선생님, 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 이번에는 주위에서 개로 열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였죠? 흡열 반응이 되겠죠? 흡열. 그러면 주위의 입장은 개가 내 열을 가져갔네. 그럼 주위의 입장에선 나의 열을 빼앗긴 셈이 되는 거예요. 주위는 열 에너지가 더 감소된 상황이니까 좀 더 어때? 덜 무질서하게 되겠죠. 에너지를 잃은 거니까. 따라서 이들은 주위의 무질서함 델타 S의 주위값이 어떻게 나와? 음수가 나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 선생님, 그런데 좀 희한한 게요. 주위의 무질서함에 대한 부호가 개의 엔탈피의 부호와 서로 어떤 경향? 반대 경향.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델타 S의 주위에 해당하는 부호와 반응계의 엔탈피에 해당하는 부호는 서로 반대인 상황이구나. 여기까지는 끌어낼 수 있다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아주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반응의 자발성은요. 어떤 화학 반응에 있어서 자발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S 전체를 논해야 합니다. 델타 S 전체라고 하는 건 뭐야? 개와 누구? 주위. 그렇다면 이제 종지부를 좀 찍어봅시다. 주위라고 하는 변화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러면 그 범위를 넓은 부분을 해소하고자 뭐 하고 싶은 거야? 델타 S의 주위를 개의 항으로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개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 뽑아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보세요. 자, 델타 S에 대한 주위값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열이면 주위는 엔트로피 변화는 양수. 흡열이면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음수. 서로 어떤 관계?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내용 마이너스 델타 H 개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만 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요 반응의 자발성하고 엔트로피, 엔탈피 막 설명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자, 현재 이들 개와 주위는 온도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온도 평형, 양쪽의 온도는 서로 같은 겁니다. 같은 온도인 상황에서 개에 전달된, 즉 개로부터 전달되어 있는 열 혹은 개가 가져간 열, 이들과 반대의 부호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요. 그 열과 더불어서 우리는 온도에 대한 관계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비유 설명, 비유 보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백만장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도 부러워요. 굉장히 백만장자의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수능 화학2를 딱 듣고 만점을 받았어요. 성공했어. 그래서 막 열심히 막 대학 잘 가갖고 아르바이트 막 해서 선생님을 찾아온 거지. 선생님 학교에. 선생님 제가요 열심히 해갖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선물 하나 해서 제가 얼만큼 사왔습니다. 10,000원짜리 사왔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자, 선생님 백만장자예요. 물론 학생이 기특하죠. 아우 잘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체감 느끼는 정도? 그 돈에 대한 값어치? 물론 학생이 고맙고 착하고 이쁜 마음, 그 정적인 감정 잠깐만 뒤로 하고 돈에 대한 값어치만 보자면 내가 굉장히 높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돈과 자, 선생님이 쫄딱 망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 그런데 선생님이 아주 어려워요. 형편이. 아주 어려워. 선생님이 정말 한 달을 굶었어요. 정말 돈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선생님한테 그 10,000원어치의 맛있는 음식을 선생님한테 선물로 가져왔어요. 선생님 어떨까요? 완전 감사하겠죠. 한 달 동안 굶은 배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너무 땡큐야. 너무 감사해. 비유가 조금은 다소 좀 약간 편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요 비유가 딱 적절해서 그래요. 뭐냐면 현재 이들이 처해져 있는 온도가 높은 온도예요. 높은 온도. 이 요 개와 주위의 상황이 높은 온도에서라면 얘한테 주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달되어 있는 열, 그 열에 있어서 온도가 높은 상황이면 무질서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게 그닥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하지만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이 받은 열 혹은 내놓은 열, 그 열적인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무질서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굉장히 선생님이 배부른 걸로 합시다. 만약 배가 막 불러. 근데 여러분들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어. 그거 뭐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다소 뭐 완전 고마워 막 허겁지겁 이거 아니겠죠. 하지만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받은 열이라면 그 충만도는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질서함에 대한 변화는
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그렇죠. 열량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열량이 누구한테서 온 거야? 그렇죠. 주위가 주인공으로서 주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개로부터 전달되는 그러한 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뭐를 붙여준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꼭 알아두셔라 라고 하는 부분. 중요한가요? 완전 중요. 서술형 평가에서 유도하게끔 하는 하나의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선생님과는 지금 한번 서술형 우리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자발적이에요, 선생님? 네, 저는요 자발적인 반응을 다루고 싶어요. 다루면 돼요. 자, 자발적인 반응 연력학 2법칙으로부터 유도하세요. 꼭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연력학 2법칙이 뭐였냐면 델타 S의 전체 값이 어때? 0보다 크다가 연력학 2법칙 자발적 반응의 기준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델타 S의 전체를 뭐라고 논할 수 있냐면 델타 S의 개와 델타 S의 주의 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오늘 이 시간 배웠던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였냐면 델타 S의 주의를 정의를 한 것이었죠. 주변의 무질서함의 변화가 뭐랑 관련이 있느냐 따져봤더니 온도에는 반비례했고요. 네. 자, 개로부터 전달된 열에는 비례하지만 네. 그들의 부호는 서로 반대의 관계였어요. 오케이. 그렇게 본다면 주변에 대한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어요. 왜? 오로지 다 개로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개. 그러면 이들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통분을 할 수 있어요. 통분 T 이렇게. 그러면 T 델타 S 개 마이너스 델타 H 개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때 또다시 델타 H 반응 엔탈피의 항목을 앞으로 빼내고 싶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마이너스를 두고 T분의 델타 H 개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항목은 마이너스 T 델타 S의 개로 얘기하면 되겠다. 아우 반가워요. 자, 그럼 봅시다. 연력학 2법칙으로부터 이들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들이 0보다 컸다. 네, 이들이 0보다 크고요. 이들이 0보다 크게 되겠죠. 이들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T라고 하는 거 뭐지? T? 절대온도입니다. 절대온도 양수죠. 부호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버려. 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우리한테 왠지 깝깝해요. 마이너스 버립시다. 그러면 어떤 기호가 가능하느냐? 자, 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네모 박스 친 이 항목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무언가의 곱으로 양수가 되었다라는 뜻은 마이너스를 없앴을 때 이 항목은 얼마? 0보다 작습니다 라는 항목이 나오게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델타 H 개 마이너스 T 델타 S의 개 오롯이 누구로만 표현했다? 개로만 표현했다. 이제 주의, 어디까지 도대체 주의로 얘기할 거야? 답답했던 감정이 속 시원하게 뻥 뚫리게 된 거예요. 주의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오롯이 다 개로만 표현이 되었으니까. 그 대신에 이거에 대한 항목을 하나 함수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 자유 에너지입니다. 영어책, 그러니까 일반 화학 원서를 보면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교육과정 안에서는 그냥 자유에너지로 통일을 했으니까 자유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변화량이기 때문에 델타 G로 표현한다는 부분. 그래서 정의를 내리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유에너지 항은요. 엔탈피와 마이너스 T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등장했다? 오롯이 개에 관련돼 있는 함수로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주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롯이 누구? 그렇죠. 개로만 얘기해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정의합시다. 그럼 선생님, 이 값이 뭐가 되면 되나요? 그렇죠. 음수가 된다면 연력학 2법칙으로부터 유도된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보다 작으면 이 아이는 몽땅 다 무슨 반응? 그렇죠. 자발적 반응이다 라고 진술하시면 된다는 부분.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자, 서술형 평가로 얼마든지 연력학 2법칙을 언급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에너지에 대한 내용의 변화로 끌어내세요. 개의 함수로만 끌어내세요.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는 장면 얘기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이 내용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자유에너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에너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자, 누구만 관계없이 주의와 관계없이 주의 머리 아파 주의 버려 누구로만? 개로만. 개의 성질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하고 누굴 이용한다? 개의 엔탈피 그리고 개의 엔트로피만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G는 H-TS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자, 따라서 선생님이랑 정의했던 판서를 통해서 정의했던 모든 내용을 각각을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델타 S 전체는요, 네, 개와 주위의 엔트로피 항의 합. 자, 델타 S 개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델타 S 주위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개로.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통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T분의 T 델타 S 개 마이너스 델타 H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때 이들은 마이너스로 앞을 당겨서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T분의 델타 H 개 마이너스 T 델타 S 개가 되는데 그때 위에 분자의 항목을 뭐라고? 델타 G로 얘기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마이너스 T분의 델타 G가 어때? 0보다 커야지만 이 반응은 자발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력학 2법칙으로부터 자, 이렇게 되겠죠? 자발적 과정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전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 델타 S의 전체는 항상 0보다 이렇게 크게 나타나 줘야지만 하죠. 따라서 이들은 마이너스 T분의 델타 G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T는 어차피 양수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를 소골하게 되면 델타 G는 누구다? 0보다 작은 값이 결국 연력학 2법칙 델타 S 전체가 0보다 큰 델타 G가 0보다 작은 자발적 반응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가요? 완전 중요하죠. 당연하죠. 시험 문제 나오나요? 그럼요. 꼭 나옵니다. 자유에너지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선배들 7차 교육과정 세대 때는 안 배웠었어요. 안 배우다 보니까 항상 어떤 오개념이 되게 굉장히 많냐면 선생님 이 반응은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자발적 반응이라고 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흡열 반응은 왠지 열을 흡수하니까 비자발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타파하고자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엔탈피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도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유에너지의 개념이 이렇게 개정 7차 교육과정 화학2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반응의 자발성 언제나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자, 자유에너지와 반응의 자발성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델타 H와 델타 S에 해당하는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델타 G. 자, 델타 G라고 하는 것은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응이 뭐야? 발열 반응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보세요. 액체는 기체에 비해서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무시가 되었다면 기체 입자가 하나가 2개와 하나로 기체 입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무질서함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 말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항은 이 덩어리는 음수예요. 그 다음 이 덩어리는 양수입니다.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t가 있다? 그럼 얘들아 이 전체는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뭐예요? 델타지. 0보다 작죠. 온도 상관 있나요? 없어요. 아, 그래서 이런 항목이 나오면 델타 H가 0보다 작고 델타 S가 0보다 크면 이거는 온도 보지 마. 모든 온도에, 즉 온도에 관계없이 자발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뭐죠? 델타 H가 0보다 크고요. 델타 S는 0보다 작았습니다. 또 볼게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입니다. 볼까요? 자, 얘는 뭐야? 플러스. 근데 얘들아 봐라. 요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에는 플러스. 플러스. 선생님. 자유에너지가 0보다 커요. 그건 뭐예요? 그렇죠. 얘는 항상 자발이 아니에요. 비자발.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델타 H가 0보다 크고요. 델타 S가 0보다 작은 그러한 반응은 모든 온도에서 어떻게 돼? 비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표시하시면 된다는 뜻. 자, 이번에 세 번째. 자,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델타 H가 0보다 작고 델타 S가 0보다 또 작았대요. 자, 보시면 지금 무질서함도 음수고요. 무질서함의 변화도. 그 다음 발열 반응으로 선생님 진행됐어요. 따져보시면 돼요. 델타 G는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입니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팁을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부호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이 앞에 덩어리가 음수예요. 음수. 되셨나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다 얘들아. 그럼 뭐가 되지? 플러스야.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봐. 자발적이 되려면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보다 작아야만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덩어리, 뒤에 있는 플러스 덩어리 중 누가 더 커야 될까요? 마이너스 덩어리가 더 커야지만 뒤에 있는 플러스 덩어리 상쇄되어도 전체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 말은 뭐죠? 뒤에 덩어리가 상대적으로 작으려면 여기 있는 T 뭘까요? 그렇죠. 이 경우라면 T가 작을 때, 즉 낮은 온도에서 자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T가 크다면요. 여기 있는 덩어리, 뒤에 덩어리가 플러스 덩어리가 커져버리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상쇄하고 전체 부호가 양수가 나와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아니죠. 자, 그 다음 경우. 자, 그 다음 뭐라고? 자,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입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생각해봐. 앞에 덩어리 플러스. 자, 그 다음 얘들아. 뒤에 덩어리가 뭐지? 자, 요거 플러스에다가 요거 T 곱해도 T는 절대 온도니까 플러스야. 플러스. 어때야지만 음수가 나오지? 뒤에 플러스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앞에 있는 플러스 상쇄하고 전체 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뒤에 덩어리가 더 커지려면 이때 이 T가 어때야 돼? 그렇지, 커야 해. 큰 값이 곱해져서 전체 덩어리가 크게 된 걸로 봐야 된다는 뜻. 따라서 이 경우에는 T가 커야 돼요. 즉 어떤 온도? 높은 온도에서 바로 자발적입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와? 그럼요. 부호 판단해서 하는 건 맨날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연합 꼭 나옵니다. 꼭. 모의평가 반드시 나오죠. 수능 안 나오던 적 없어요. 꼭 나와요. 그러니까 부호 판단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어떠한 사례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내용으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문제를 많이 놨어요. 왜 문제를 많이 넣냐면
이 자유에너지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프로도 아니면 부호로도 판단.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2014학년도 대수능 몇 번? 18번입니다. 18번 문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은 반응 가와 다에 대한 열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림은 온도 T에 따른 자유에너지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답답해요, 선생님. 아니에요. 답답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자신. 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배운 거에서 써먹으면 돼요. 자유에너지를 우리 어떻게 했지, 얘들아? 배운 거 써먹기.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특성을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어? Y축이 델타 G. 그러네요, 선생님. X축이 뭐? T. 이거 뭐지? 그렇지. 너희 1차 방정식 할 줄 알아. 중학교 때부터 했다고,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걸 왜 고3에 와서 화학 투 정도 하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있죠. 자,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변형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델타 S T 더하기 델타 H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나 예쁜 식으로 바뀌냐면 자, 이거는 Y축. 자, 요거는 뭐지, 얘들아? 기울기. 자, 얘는 뭐지? X축. 그 다음 얘가 뭐야? Y절편.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깔끔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현재 이들의 주어져 있는 네, 선생님. 쭉 봤어요. 보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델타 S가 안 나오고 델타 H만 나와져 있기 때문에 델타 S를 한번 판단해 볼까 합니다. 델타 S, 델타 S 가볼게요. 자, 먼저 가반응은 어땠냐? 가반응은요. 1몰이 반응해서 2몰의 기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체 입자수 증가. 기체 입자수 증가, 엔트로피 변화 0보다 크다라는 부분. 자, 얘는 1, 3, 2. 뭐지? 기체 입자수 4몰이 2몰로 바뀌었다. 네,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작다. 자, 기체 입자수 2, 1. 기체 입자수 3몰이 기체 입자수 2몰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 0보다 작다. 기체 입자수 감소되었다.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델타 S예요. 그래. 기울기 마이너스 델타 S인데 마이너스인 거 요렇게 두 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두 개가 몽땅 뭐가 돼? 양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기울기 양수인 거 누구 있어? 보여? 보여? A와 B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또 예쁜 거 누구? 델타 H Y절편이 있어요. Y절편 봤더니 마이너스 92, 마이너스 198 둘 다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92 여기겠죠, 얘. 그래서 나가 바로 누구다? A에 해당하는 거, 다가 바로 누구다? B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러면 바로 나오죠. C는 누구야? 가. 왜? C, 가는 델타 S가 0보다 컸어. 그런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델타 S래.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의 Y절편은 이거겠네요. 그렇죠. 얘의 Y절편은 X겠네요. 그렇죠. 얘 어때요? 부호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우리 선택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항. A는 무엇입니까? A는 나에 해당합니다. A만 알면 안 돼요. 나머지도 알아야 됩니다. A는 나고요. B는 다고요. C는 갑니다. 자, 그래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니은항. B가 B에서 T가 T1보다 더 높을 때 T가 T1보다 더 높을 때 뭐죠? 이거죠. 이거. 이쪽입니다. 그 말은 뭐야? 델타 G 어느 영역이죠?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얘는요 선생님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다에 대한 항은 둘 다 음수예요. 보이시나요? 둘 다 음수. 다에 대한 항은 어땠냐면 델타 G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입니다. 네. 자, 얘도 음수요. 얘도 음수예요.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러면 앞에 있는 덩어리 마이너스 덩어리, 뒤에 있는 덩어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덩어리입니다. 선생님이 이 마이너스 같이 묶어서 보라고 했죠. 한 덩어리로.
자, 마이너스 덩어리와 플러스 덩어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T1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는 자유에너지 변화가 얼마? 0보다 컸죠. 0보다 커야 해요. 얘들아 생각해봐. 마이너스와 플러스 덩어리를 해서 0보다 크려면 누가 더 커야 돼? 플러스 덩어리가 더 커야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상쇄하고 플러스 전체에서 전체가 0보다 크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얘와 절대값 크기, 얘의 절대값 크기를 비교해보면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항의 덩어리가 더 커져줘야 돼? 네.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항은 적절치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잠깐만 보시겠어요? 교재 아마 선생님 이거 뭐예요? 요 T가 빠졌어요. T. 선생님이 이 교재를 만들면서 보기 하나도 다 쳤거든요. 하나씩 다 치면서 하나씩 정성 들여 만드는 하나 순간 T를 빼먹었네. 그래서 T가 빠졌어요. 요 T. 자, T를 얼른 넣어주세요. T 넣어주시고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자, 요 T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래서 절대값에 해당하는 부호 판단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부분, 요거 굉장히 잘 나온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항이에요. 가에서요. 네, 선생님. X항은 어떻습니까? 우리 X 구했어요. X 어땠지? 0보다 크다. 디귿에 대한 진술도 옳은 진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기억 디귿이 있는 4번으로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보여줬냐면 선생님, 수능 문제 18번이니까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몇 번 항에 있건 간에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에 익숙하셔야 돼요. 뭐? T와 델타 G, 그리고 각 항에 있어서의 델타 H와 델타 S에 대한 부호 판단. 이런 유형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왜냐하면 자유에너지를 갖고 문제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냐면 아주 일반화학도 안 배운 거고 화학2의 개념에서 이 정도의 개념에서 문제를 만들려면 뭔가 자료를 변형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 아니면 부호 판단 이것 등에 대한 자료 해석 문제다라고 알아두시고 요 내용 선생님이 그래서 일부러 1번에 둔 거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하셔라 라고 하는 거 약속 지켜주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거 좀 지울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2014년에 치러져 있는 9월 모의평가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먼저 뭐죠?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케이? 뭐죠? 자, 수소, 산소, 그 다음 뭐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각각의 델타 H 값, 델타 H 값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먼저 기억항, 가의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는 2몰, 1몰. 자, 뭐죠? 죄다 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인데 기체가 3몰의 입자가 기체 2몰이 되었습니다. 기체 입자수가 어떻게 감소했죠? 기체 입자수가 감소하게 되면요. 엔트로피에 대한 변화는 0보다 작게 될 것이다. 아하, 그래서 기억한 옳은 진술이군요. 그렇죠. 얘는 비교적 쉽게. 자, 그 다음에 니은항. 반응 나가 일어날 때요. 열은 주위에서 개로 이동한다. 자, 이건 뭘까요? 열이라고 하는 거. 현재 나라고 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발열. 선생님, 발열? 그럼 발열 어디에서 어디로? 개에서 주위로. 개에서 주위로. 그러니까 개에서 주위로 정정해 두셔야 된다는 부분. 자, 따라서 주위에서 개가 아닙니다. 개에서 주위였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디귿항이에요. 이제 선생님 사실 이게 디귿항이 이제 하이라이트 건데 과산화수소가 가요. 네. EH2O2가 되는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 자, 선생님이요. 요거는 잠깐만 여기 옆에 갖고 와서 보도록 할게요. EH2O2 상태는 안 쓰겠습니다. EH2O예요. 그 다음에 H2O2, 그 다음 뭐야? H2O2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에 뭘 물어봤냐면 EH2O2 화살표 EH2O 더하기 O2로 되어져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헬스 법칙을 설명하면서 얘들아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 대한 가감승제 잘해야 되고 이거 좀 적절하게 뺄셈하고 n배만큼 정수배하고 이런 부분 잘해줘 라고 당부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요. 기억나셔야 합니다. 자, 요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얘와 얘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일단 없애야 될 아이, 살아남을 아이를 생각하셔야 되죠. 자, 없앨 아이 누굽니까? 누구 없어요? 수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수소가 여기는 2개, 여긴 얼마? 하나 있죠, 하나. 수소를 빼서 없애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어서 다 2를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EH2 되었죠? 네.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뺐어. 네. 자, 뺐습니다. 선생님 밑에다 쓸게요. 빼면 하나의 O2, 2개의 O2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O2 화살표. 자, 그 다음 뭐? 2개의 H2O 뺐으니까 2개의 H2O2 이렇게. 화학에서는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항을 해서 2개의 H2O2가 화살표 2개의 H2O 더하기 O2로 되었다. 어허, 이거 서로 어때? 같구나. 자, 이거 뭐 한 거야? 네, 선생님. 첫 번째 있는 게 델타 H1이었고요. 두 번째 있는 게 델타 H2였다면 관련되어 있는 화학 반응식에 해당하는 반응 엔탈피라고 함에 있어서 이들은 델타 H1에서 빼기 2배의 델타 H2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뽑아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런데 얘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냥 빼고 뭐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나왔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잘 풀려면 그리고 문제의 어떤 팁을 얻으려면 관망할 줄 알아야 돼. 관망. 뭐 그냥 내버려도 이런 뜻이 아니라 보세요. 지그시 보세요. 지그시. 짠 이렇게. 자, 이거 없다고 할게요. 이렇게 없다고. 자,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되냐면 주인공의 누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자, H2가 여기 있고요. 얘는 앞에 반응물로 있어요. H2O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요. 얘는 역시 생성물로 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얘를 앞으로 빼야 돼. 앞으로. 반응물로 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되죠.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지만 마이너스로 살아남아서 저 앞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앞에 개수가 2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2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얘만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가감승제하는 요령, 주인공 빨리 찾으시고요. 주인공이 나타나려면 누구한테서 누굴 빼야 되고 몇 배를 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가지셔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복습해 줄 거라고 믿고 자, 여기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더니요. 자, 결론은 뭐였냐면 델타 H라고 하는 것은 델타 H1 첫 번째 거 여기를 2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 델타 H2와 같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계산해 봤더니 이거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10이 나와요. 뭐예요? 음수죠. 거기에 더불어서 얘 개수 변화를 봤더니 2, 그 다음 2와 1입니다. 어떻게 됐죠? 입자수 증가. 우리 입자수 증가는요. 델타 S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때 자유에너지에 대한 변화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물음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될 것이고 이때 이들에 해당하는 값 음수, 이들에 해당하는 값 플러스. 이건 뭐예요? 온도에 관계없이 전체 값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술이 옳지 않아서 정답 몇 번? 1번의 기억항으로 정답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가요? 그럼요. 중요해요.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 몇 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조절해서 새로운 화학 반응식으로 유도하는 장면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뭐죠? 암모니아죠. 자, 우리 암모니아가 되는 질소와 수소로 분해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니까 2몰, 2몰이 자, 어떻게 돼 있죠? 1몰과 3몰입니다.
기체의 입자수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반응 과정에서 개의 엔트로피는 입자수 증가. 자, 전체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총량 어땠죠? 그렇죠. 연력학 1법칙. 반응 전, 후 같아야만 합니다.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에 있어서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이므로 이들의 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여기에는 요 덩어리가 훨씬 더 커야만 해요. 이 덩어리가 크려면 T가 어떤 온도? 높은 온도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온도에 관계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 자발적이다라고 정정해 두기.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기억 니은이 있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냐면 가나다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 이거 1번에서 봤던 반가운 아이 나왔어요. 뭐죠? 온도와 그렇지 델타 G 뭐라고 표현했죠? 델타 G는요 선생님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부터 T에 대한 거 네 마이너스 델타 S T 더하기 델타 H. 자, 여기에 항목으로 누구를 추론해라? 가와 나의 델타 S, 델타 H에 대한 부호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뜻. 그럼 봅니다. 델타 H 뭐였죠? Y절편. Y절편이요? 네, 가의 반응은 음수입니다. 델타 H 음수. 자, 반면에 나의 반응은 델타 H 양수. 또 기울기 둘 다 음수가 되겠죠? 델타 S 양수, 델타 S 양수. 자, 그러면 선택지 각각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항이에요. 자, 기억에서 뭘 물어보고 있었냐면 가반응의 엔트로피 구해주세요. 뭐였죠? 그렇지. 기울기에 대한 판단. 자, 그래서 얘네들은 0보다 큽니다. 자, 이걸 설명해놨더니 어떤 친구들이 Q&A 이런 거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고치는 무시고요. 1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무질서도가 0보다 클 수 있죠? 기체 입자수 변화 없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체가 좀 더 복잡한 분자로 되면 이 안에서 물론 입자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일한 상황이지만 아마도 구조적인 면에서 더 무질서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항. 나는 자발적인 반응입니까? 나 뭐였죠? 자, 나라고 하는 상황은요. 델타 H 0보다 크고 델타 S 0보다 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0보다 크고 이거 0보다 크니까 아니지 않나요? 자, 문제는 뭐냐? 온도 T와 일기압이라는 거. 자, T입니다. T. T에서 나에 대한 상황은 0보다 작았죠, 면이. 그러니까 이 반응은 자발적인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다반응을 구해주세요. 다는 뭘까요? 다는 여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가와 나를 적절하게 조합. 또 마찬가지 배운 내용. 자, 그럼 우리 이제 배웠던 걸 응용해 봅시다. 응용. 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나왔지, 얘들아? 한번 쭉 봐봐. 관망. 짠. 뭐가 보여? 선생님은 뭐가 보이냐면 B하고 B가 여기 매칭이 돼. 됐나? 그 다음에 또 하나. A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A 있고 여기 3A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2A 이쪽으로 왔어. 그럼 우리 이렇게 이항하는 경우 뭐였지? 마이너스인 경우. 그래서 가에서 나를 한번 빼보고 싶었어요. A에서 3A 빼면 2A, 마이너스 2A일 텐데 이항에서 2A가 된 것이고, 그렇죠. B는 그냥 내려왔으며, 그렇죠. 자, 그 다음 C하고 C는 없어진 결과. 그 다음 위에서 아래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2D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 결국에 얘에 해당하는 델타 H는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를 뺐구나. 결국 0보다 결국 작겠네. 그렇죠. 따라서 다의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요. 0보다 큰 것이 아니라 0보다 어떻게 나타나야만 해? 작아야만 해 라고 하는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 몇 번? 기억 니은이 있는 3번으로 골라주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뭐냐면 25도씨에서 세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열화학 반응식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각각에 있어서 부호에 대한 판단, 이거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요. 자, 볼게요. 가 반응부터. 가는 2몰이 3몰과 1몰로 입자수 증가.
입자수 증가요? 네, 엔트로피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C에 대한 부호를 판단해 달래요. 그러면 C에 대한 부호 판단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1, 2, 자 여기 얼마? 1이었죠. 되셨나요? 입자수가 어떻게 돼? 증가. 델타 S 0보다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델타 S의 부호는 알았지만 델타 H 부호 몰라요. B 모른다고. 그럼 B를 풀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B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든 구해야 되죠. 근데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이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선생님은 가나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지그시 바라봤어요. 보세요. 관망 잘 봤더니 질소는 없어져야 돼. 질소 필요 없잖아. 다 해서. 네. 그리고 N2H4 얘가 왼쪽 반응물에 있고 얘도 이쪽에 있네. 같은 위치. 또 암모니아가 얘는 반응물, 얘는 생성물에 있어. 어떻게 하고 싶지? 그렇죠. 이쪽으로 오려면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에서 가를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빼볼게요. 자, 먼저 N2H4 그대로 왔습니다. 오케이. 뺐으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항 2개의 NH3 되었습니다. 뺐으니까 없어졌고요. 뺐으니까 뭐? 마이너스 H2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이쪽으로 플러스 H2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 그럼 뭐냐? 자, 우리는 나항에서 가를 빼서 다가 나온 겁니다. 나는 뭐였죠? B. 가는 뭐죠? 92. 다는 뭐죠? 마이너스 187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 논리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이들에 대한 값, B라고 하는 값은 요거 값 얼마 나오냐면 선생님이 보니까 마이너스 95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음수. 자, B가 음수래요. B 음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부터 얘는 음수요. 네, 여기. 얘는 양수예요. 온도에 관계없이 이들은 뭐야? 0보다 작다. C가 0보다 작다. 네, 어우 반가워. 니은 C는 0보다 작다. 그 다음 A는 좀 전에 풀었습니다. 무질서함은 커졌고요.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다 표현도 재미나요? 자, 보세요. 델타 H가 0보다 작은 아이예요. 델타 H 우리 개념 반응 엔탈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면 쫙 나와야 되지. 반응 엔탈피 정의 어떻게 했었지? 그렇지. 생성열로 얘기해줘도 됐었어. 생성열로 얘기할 때는 생성물질의 생성열의 합에서 반응물질의 생성열의 합을 빼주는 거였고 결합 에너지로 물어보면 누구한테서 누구? 반응에서 생성.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는 것이 음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에서 네,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을 빼주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델타 H예요. 그들이 음수입니다. 네, 결국 누가 더 크더라? 생성이 크다, 반응이 크다라는 진술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기억, 니은이 있는 정답은 정답은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화학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부분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 화학에서는 열역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열역학이라고 하는 함수 새롭게 그동안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항상 엔탈피만 다루다가 열역학을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 무질서함, 그것에 있어서 개와 주의에 대한 걸 온통 다 개로만 얘기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배웠던 자유에너지까지 배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화학 반응과 에너지 배운 거에서 끝이 아닙니다. 뭐 하셔야 되죠? 자유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이번엔 대단원, 3단원. 뭐죠? 그렇죠. 평형에, 지침이 나올 뻔했어. 평형에 가셔야 돼요. 화학 평형을 이제는 자유에너지의 입장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배운 거에서 또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 반드시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